헤어진 후에 상대는 과연 언제쯤 후회하고 나에게로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나를 잊고 더 잘 사는 건 아닐까?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지나야 상대가 후회를 할까? 재회를 하고 싶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했던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오늘 속 시원하게 한 방에 해결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며 재회가 되는 방송 별리의 사랑의 징검다리TV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자는 선폭풍, 남자는 후폭풍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자는 헤어지고 나면 바로 헤어진 직후에 잡아야 되고, 남자는 공백기 시간을 어느 정도 줘야 한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일까요? 그리고 공백기는 과연 얼마나 가져야 효과적일까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 궁금했었을 겁니다. 수많은 여러 영상들을 보고 나고 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말이 맞을까 저 말이 맞을까 이렇게 헷갈리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궁금증을 확실히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남자는 후폭풍, 여자는 선폭풍이 온다는 이 말이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시절, 그때 그 시절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때랑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 어른들 세대에선 시대적 문화 자체가 여성이 남성에게 이별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만난다든지, 순결을 잃고 지 아비를 버린다라는 건 여자로서의 수치, 집안 망신, 뭐 이런 그런 시절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남성들은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헤어지고도 뭐 주변 환경에서 다들 뭐 그러려니 하는 그런 시대였었고, 남성 우월적인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남자는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괜찮고, 여자는 순결을 잃고 남자와 헤어지게 되면 집안의 체면도 뭐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매장을 당하고 낙인 찍히는 그런 시대였었기 때문에 여자가 남성과 헤어짐을 말한다라는 건 정말 견디기가 힘들 정도의 뭐 학대나 정말 싫을 정도의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이별을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고, 먼저 헤어짐을 통보한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물론 정말 못 참고 헤어져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긴 경우엔 여자가 그 동네에서 사는 게 진짜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눈치, 그리고 집안 망신, 이게 체면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마을을 완전 떠나야 됐던 시대였었어요. 얼굴을 들고 지내기가 진짜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할머니 시대의 여자가 이별을 말한다는 건 목숨을, 인생을 거는 도박과 같은 그런 모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완전 끝을 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현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면서 여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한다라는 건 정말 끝인 거다. 여자는 금방 잊는다. 이런 얘기가 나돌았던 거예요. 경제적 도움을 받거나 의존을 해야만 했었기에 싫어도 버틸 수밖에 없던 과거의 할머니 시절, 구시대적 이야기가 아직도 전통처럼 현 시대의 연애에서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완전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가부장적인 이런 남자의 중심에서 현재는 여성의 인권, 그리고 능력, 권리, 남성과 평등하거나 오히려 더 높아진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기 때문에 여자는 선폭풍, 남자는 후폭풍, 이런 말들이 여자는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다, 남자는 뒤늦은 후회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이제 현 시대와는 전혀 맞지가 않다. 요즘 시대의 사랑은 구시대적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정해준 사람과 만나서 참고 버티고 그렇게 살고 지내는 그런 시대가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본인의 선택으로 만나고 본인의 선택으로 떠나는, 누구도 눈치를 주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헤어짐을 말했어도
시간이 흐른 뒤에 뒤늦은 후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헤어지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자꾸 매달리는 선폭풍을 느끼는 남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재회는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성별이 중요하기보단 여자인데 남성성을 더 많이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남자인데 여성성을 더 많이 갖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 시대에는 남자 여자 이렇게 성별을 딱 나누기보다는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가 판단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타고난 남자만의 성향, 타고난 여자만의 성향, 이게 사라진 건 아니겠죠. 과거처럼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구분을 딱 짓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요즘에는 딱 남자라고 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뭐 모조리 다 후회하고 연락 오는 경우가 요즘에는 진짜 드물어요. 누가 더 애착을 했었고 누가 더 많이 사랑을 했었으며 누가 더 아쉬운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의 연애는 가치의 그 비중이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가치가 진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보단 조금 다른 관점으로 연애에서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물론 외적 가치가 초반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재회에도 굉장히 유리한 게 사실이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가치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상대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거, 상대에게 꼭 필요한 그 부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상대에겐 없고 나에겐 있는, 이걸 저는 상대성 가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프면 약을 주고 힘들면 쉬게 해주고 돈이 없으면 돈을 주고 심심할 땐 놀아주고, 이렇게 지금 내가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상대에게 필요한 부분을 서로 상호 보완해주는, 내가 없는 걸 상대가 채워주고 상대가 없는 걸 내가 채워주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성이 어릴 적부터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인정 욕구의 결핍이 굉장히 심한 그런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상대 여자친구가 나의 이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 부분을 채워준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작은 부분에도 감사하고 잘 받아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게 되면, 이게 인정 욕구의 결핍이 있는 이런 남자 입장에서는 진짜 고맙고, 이런 부분을 여자친구가 채워주면 남자친구는 인정을 더 받고 싶기 때문에 더 받으려고 더 노력하고 자신이 쓸모있다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만들게 되는 거고, 나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상대는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이었고 인정을 상대에게 받은 거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게 이 남자 세상에서는 어떤 가치보다 인정을 받는 가치가 진정한 가치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잘나고 예쁜 것만이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애를 시작할 땐 외모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재회는 보여지지 않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가치를 올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상대를 바라보고 상대의 결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상대의 결핍을 보고 그 결핍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치 있고 고프레임적인 사람이 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늘 사랑을 확인받으려고만 하고 투정 부리고 상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서운해하던 그런 사랑은 여러분들 아니었는지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런 사람이 좀 되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상대의 결핍을 볼 줄 아는 사람, 상대가 없는 부분,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상대의 결핍을 감싸주고 품어주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헤어지고 난 뒤에 상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만 더 이상 할 게 아니라 반성의 시간, 상대의 결핍을 좀 연구하는 그런 시간, 자아 성찰을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백기를 여러분들께서는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울고 미워하고 이렇게
이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헌신을 했고 상대의 결핍을 바라보고 상대의 결핍을 채워주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상대성 가치를 지니고 있던 분들이라면, 이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상대는 진짜 엄청난 후폭풍을 겪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내 결핍을 채워주던 상대, 초반에 자신의 그 결핍을 채워주는 게 진짜 초반에는 사람들이 죄다 그런 것 같아요. 초반에는 잘해주면 진짜 고마워요. 소중합니다. 그러나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해져서 없어도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 그러나 그 결핍은 결국 여러분들이 공급을 끊으세요. 상대는 그런 공급이 끊어지면 결국 시간이 지나고 상대는 결핍을 느끼게 되고 헌신했던 사람의 그 소중함을 상대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헌신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야 여러분들이 사라져야지만 느끼는 거기 때문에 진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공백기를 갖고 나면 무조건 후회하고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 겁니다. 헌신하고 결핍을 바라보고 채워줬던 그런 분들께서는 걱정 말고 기다리세요. 무조건 상대 후회하고 돌아올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제각각 다 다양합니다. 성격도 나이도 성별도 다 틀립니다. 헤어진 직후부터 처음부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별 후에 시간이 지나야지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다양해요. 그리고 인간은 진짜 이기적인 것 같아요.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 나의 결핍을 채워줄, 나를 보완해줄 그런 상대를 찾는 게 인간이라는 동물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그리고 사귈 때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상대가 편해지고 상대에게 늘 관심과 사랑, 인정을 받던 그런 경우, 상대가 나에게 진짜 잘해줘. 너무 잘해줘. 근데 이게 너무 잘해주면 부작용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런 분들은 좀 애기가 되는 것 같아요. 더 해줘, 왜 안 해줘, 너무해, 막 이렇게 투정 부리고 상대를 막 지치게 하고 화내고 막 짜증내고 이렇게 결국 이렇게 지내다가 차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헤어지게 된 분들께서는, 이런 분들은 헤어지면 일단 연락을 끊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렇게 시간을 갖게 되면 그 시간 속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외로움이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그때 다시 만날까? 아니야, 끝내자 라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가 좀 옵니다. 그때는 현재의 외로움과 사귈 때의 부정적 이 기억, 이 두 가지로 고민하는 이런 시기가 오는데, 이때 잘하면 재회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세요. 이 공백기 동안 안에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상대에게 늘 투정 부리고 상대에게 의존했던 그런 사람은 독립적인 모습으로,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이기적인 그런 모습에서 이타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반대로 헌신하고 상대의 결핍을 이렇게 채워주던 그런 사람들은 상대가 나의 소중함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나쁜 사람이 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좀 바뀌세요. 헤어졌으면 절대 연락하지 말고 진짜 잘 먹고 잘 지내세요. 외모 관리 딱 하고 행복한 사진 것도 막 올리고, 행복한 사진, 잘 지내는 사진 같은 거 올리고, 그렇게 진짜 잘 지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어른스러운 사람을 좋아하고, 헌신하고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귀엽고 애기 같은 그런 상대를 좋아합니다. 상대는 왜 날 떠났을까? 어떤 부분일까? 인정 욕구? 관심 욕구? 상대가 원한 모습은 과연 어떤 걸까? 부모 같은 모습을 원했을까? 친구 같은 사이였을까? 이런 판단을 해보는 그런 공백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우면 저랑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서 상대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면, 진짜 바뀔 수만 있다면 진짜 재회는 잘 되는 거니까. 여러분, 후회하고 돌아올 사람, 후회해도 버티고 돌아오지 않을 사람, 이별의 해방감을 느끼는 사람, 그 중에 나는 과연 어떤 이별이었을까요? 오늘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고 가만히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지친 문자를 좀 보내서 감정을 미화시켜 줄지, 아니면 열정이 아직 상대에게 남아있다면 한 번 더 잡아서 상대에게 나의 변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테스트를 받는 시간을 가질지, 그렇게 결정을 하고 방향을 여러분께서 정했다면 그 방향으로 진행하세요. 재회라는 건
방향만 잘 잡으면 뭘 타고 가도 도착을 하긴 합니다. 조금 빨리 가냐 늦게 가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방향성을 잘 잡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얼마나 가져야 될까? 이걸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대략 사귄 기간이 6개월 안쪽이라면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을 가지시고요. 사귄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한 3개월 정도. 그리고 사귄 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애착이 정말 잘 돼 있었던 그런 커플이라고 한다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그런 시간의 공백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귄 기간이 비록 짧더라도 사귀면서 상대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었었다면 공백기는 길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자가 있는 경우는 보통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대략적인 기다림의 시간은, 이 공백기의 시간은 이렇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디테일한 상담을 해봐야 정확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기다림의 시간은 이렇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별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단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별이라는 건 정말 끝인 거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한다고 말해주던 내 반쪽이 떨어져 나간 그 고통, 절반이 사라졌다는 그 상실감, 정말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는 귀신도 괴물도 아닌 바로 이별인 것 같습니다. 이 힘든 이별을 견디는 여러분들 정말 존경하고, 오늘 제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별의 이 시간들, 이 공백기를 나를 위한 시간으로, 나를 발전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채우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리면서 이 시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징검다리TV의 벨루였습니다.